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스스로 키를 잡는 항해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조던 김장섭 작가님의 돈의 인문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투자 기술서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돈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그 근원을 추적하는 인문학적 보고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8천자 상당의 이긴 이야기는 여러분의 경제적 유전자를 완전히 새롭게 재배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부의 철학을 여러분의 것으로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본의 생리와 노동의 한계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내 노동력이 영원할 것이며 그 노동의 가치가 자본의 증식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본은 스스로 새끼를 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성질을 가졌지만 인간의 노동은 생물학적 한계와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가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톱니다 바퀴로 기능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의 축적은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마중물일 뿐 결코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밖으로 걸어 나와 시스템을 조망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만이 자본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뼈아픈 성찰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성실하게 출근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자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작가는 우리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자본의 생리를 이해하고 나의 노동력을 자본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는 것이 인문학적 부의 핵심입니다. 둘째, 대중의 심리와 시장의 거품에 관한 통찰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의 이동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난 지점은 언제나 대중의 광기와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따르려는 습성이 있으며 남들이 수익을 냈다는 소식에 뒤늦게 뛰어드는 탐욕과 시장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던지고 도망가는 공포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의 길은 이 본능을 거스르는 역발상에 있습니다. 거품이 낀 시장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신기루이며 폭락하는 시장은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발생한 기회의 땅입니다. 인문학적 식견을 가진 투자자는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읽어내고 모두가 환호할 때 냉정하게 탈출하며 모두가 절망할 때 용기 있게 진입합니다. 시장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인간의 욕정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승리하는 법은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차트를 보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격언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법칙입니다.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철학적 단단함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시장의 들러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화폐의 본질과 신용의 붕괴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지폐는 본래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보증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 가치를 믿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의 본질은 신용입니다. 그러나 이 신용은 무한히 팽창하며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플레이션은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들의 자산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의 모순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대신 화폐의 팽창 속도보다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거나 최소한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금, 우량 기업의 주식 혹은 핵심지의 부동산은 화폐라는 환상이 깨질 때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본질을 꿰뚫는 자는 껍데기인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실체인 자산을 소유하려 노력합니다. 이 문장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현금이 사실은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투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종이 돈을 모으는 습관에서 벗어나 세상의 부가 어디로 흘러가 저장되는지 그 본질적인 자산을 찾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기술혁명과 권력의 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구의 혁신과 함께 부의 주인이 바뀌어온 역사입니다. 농경 시대에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권력을 가졌고,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과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와 지식 그리고 연결의 힘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부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대중은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지만 부의 감각을 가진 자들은 그 기술이 인간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고 해소해 줄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부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공학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는 것은 스스로 도태를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파도에 올라타는 유연함만이 변동성의 시대의 불을 지키고 키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유령이 되어버립니다. 조던 작가님은 기술의 진보를 단순한 뉴스로 보지 말고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해야 할지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곧 부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자기 통제와 부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는 우연히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운을 바라지만 진정한 부는 철저한 자기 절제와 명확한 투자, 철학 위에서만 자라납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남을 탓하는 이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란 대책 없는 낙관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어 즉시 실행에 옮기는 힘입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며 내면의 단단함을 통해 외부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줍니다. 돈은 주인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조급하고 탐욕스러운 주인을 만난 돈은 금방 달아나 버리지만 인내심 있고 명철한 주인을 만난 돈은 그 곁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번식합니다. 결국 부의 크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지혜의 크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인드셋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0억을 벌 수 있는 기술보다 100억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결국 가난해질 길을 스스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독점과 초과 이익의 원리에 대해 작가는 강조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곳에는 부의 찌꺼기만 남을 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막대한 이익은 언제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하거나 진입 장벽이 높은 혜자를 구축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압도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독점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주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개인이나 기업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만의 혜자는 무엇인지, 내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십시오. 남들과 경쟁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경쟁이 필요 없는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레드오션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노동의 영역입니다. 자본가와 기획자의 영역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를 발견할 때 부는 비로소 강물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일곱째, 부의 대물림과 마인드의 유산에 대한 통찰입니다. 진정한 상속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돈의 위험함과 절약을 가르치지만 부유한 부모는 자식에게 돈의 기회와 자본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돈을 쓰는 즐거움보다 돈을 굴리는 즐거움을 먼저 알게 해야 하며 소비자로서의 삶보다 생산자로서의 삶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는 마인드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과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려받은 재산은 오히려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의 1세대가 되어야 하며 내가 정립한 부의 철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가문의 부를 영속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인문학적으로 완성된 부의 가치입니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고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부의 철학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문의 역사는 새로 써지는 것이니까요. 내가 먼저 부자의 뇌를 장착하고 그 사고방식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8째, 리스크 관리와 도전 정신의 조화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직장이나 예금은 인플레이션과 기술, 혁신이라는 파도 앞에 가장 먼저 무너질 모래성입니다. 리스크는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하고 관리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를 기꺼이 짊어지고 거친 바다로 나가는 용기가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전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문학적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성장을 위한 수업료로 여기며 다시 일어섭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은 철저한 분석과 나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안정적인 것만 찾다 보면 결국 가장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조금씩 위험에 노출되면서 나만의 면역력을 키우고 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담력을 길러야 합니다. 9째, 연결과 네트워크의 강력한 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는 고립된 개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망을 타고 흐릅니다. 내가 어떤 네트워크 속에 속해 있는지가 내 자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생태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그들이 연결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지가 부의 척도가 됩니다. 이타심은 가장 고도화된 이기심입니다. 남을 돕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비로소 그 연결의 대가로 막대한 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지혜를 빌려줍니다. 혼자서 똑똑한 척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집단 지성을 활용하고 나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 부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10번째, 부의 목적과 사회적 기여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습니다. 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그 돈을 다루는 주인의 철학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의 삶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부는 오히려 공허함과 타락을 가져올 뿐입니다. 진정한 부의 완성은 나눔과 기여를 통해 사회에 선한 흔적을 남기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얻은 부가 누군가의 삶을 개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일 때 그 부는 비로소 고귀한 가치를 획득합니다. 인문학적 통찰을 가진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시대적 운과 사회적 도움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몫을 나눕니다. 부는 목적지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명확한 가치관 위에 세워진 부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돈의 인문학을 통해 정리한 핵심 통찰들입니다. 이제 이 깊이 있는 깨달음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10가지 실행 방안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이 방안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를 부자의 뇌로 리모델링하는 강력한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가 오늘 세상에 기여할 가치 3가지를 적고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부는 타인의 불편함을 해결해 준 보상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욕망 대신 나는 오늘 어떤 가치를 창출하여 타인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의식을 전환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둘째, 나의 모든 소비 활동을 투자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소비 가계부를 작성하십시오. 단순히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이 지출이 나의 자산을 불리는데 기여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 해소로 사라졌는지를 매일 밤 체크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린 소비를 한 푼이라도 줄여 자본화하는 습관이 종잣돈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셋째, 매주 한 번은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그들의 강연을 듣고 나의 본업과 연결하는 융합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인문학적 사고의 핵심은 서로 다른 점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술적인 분야의 지식이 내 업무와 만날 때 대체 불가능한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합니다. 넷째, 디지털 영토 점유를 위한 1일 1콘텐츠 발행을 생활화하십시오. 지금 시대의 콘텐츠는 가장 강력한 자본이자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나의 생각, 학습 내용, 일상의 통찰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를 만드십시오. 내 콘텐츠가 잠든 사이에도 나를 홍보하고 불을 끌어당기는 영업사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내가 롤모델로 삼는 부자 3명의 사고방식을 분석하여 매일 그들처럼 생각하고 결정하는 역할극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의 나라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를 자문하며 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자의 뇌를 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마인드 해킹 기법입니다. 여섯째,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위 1%의 환경에 나를 노출하십시오. 비싼 물건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비즈니스 현장이나 부유한 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그들의 대화 주제, 태도, 예의를 관찰하고 내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에 익숙해진 뇌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부의 한계선을 넓혀야 합니다. 일곱째,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나의 시간당 단가를 매달 10%씩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십시오. 낮은 단가의 노동의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단순 반복 업무는 아웃소싱하거나 자동화하고 나는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획과 판단의 영역에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여덟째, 매일 잠들기 전 감사의 일기와 함께 오늘 나의 리스크 관리 점수를 매기십시오. 오늘 나는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혹은 눈먼 탐욕 때문에 무모한 베팅을 하지는 않았는지 냉철하게 복기해야 합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교훈을 추출하는 습관이 나를 무너지지 않는 투자자로 만듭니다. 아홉째, 수익의 최소 30%는 무조건 자본소득을 만드는 자산에 먼저 배정하는 선투자. 후소비 원칙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핑계로 소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자본이라는 군대를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자산을 사 모으는 것에 희열을 느껴야 합니다. 10번째, 나만의 부의 철학 선언문을 작성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낭독하며 영혼에 각인시키십시오.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를 통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명확한 사명이 있을 때 부는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나를 잡아줄 북극성을 내 마음속에 세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돈의 인문학은 결국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읽는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오늘 나눈 이 방대한 이야기와 10가지 실행 방안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그 불꽃이 거대한 활활 타오르는 부의 불길이 될 때까지 저 성공 직전이 항상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대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보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